안녕하세요. 오늘도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이번 주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그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교정이고요. 교정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기 교정. 성장기 교정이라 함은 저희 성인처럼 모든 치열이 다 어른 치열로 바뀐 후에 하는 교정이 아니라 유치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와 이갈이를 하는 혼합치열 시기 그리고 영구치열 완성되는 그 시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교정을 성장기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차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골격적인 부조화를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성장기 교정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성인 교정에는 골격적인 부분을 골격이라 함은 우리 얼굴의 뼈대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골격은 사실 수술 외에는 유전적인 그런 힘을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이미 학계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치아를 잡고 있는 뼈, 그 다음에 일부 한정되게 윗턱의 뼈는 코뼈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 포함한 그 부분들은 어릴 적에 성장을 하면서 단단한 뼈가 아닌 수처라는 약간은 연골성 조직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서서히 골아되면서 두 뼈가 붙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두 뼈의 부분을 약간 늘려줌으로써 사실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면 그 안에 뼈가 새로 차서 윗턱뼈를 늘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제가 아는 기억나는 수준상에는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골격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성장을 유도하고 턱뼈는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짐과 닫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면서 교정을 이어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아주 전문적인 아주 다양한 것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 드릴 이 친구는 어린 나이부터 유치와 영구치가 있는 혼합치열기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교정을 진행해 오고 있는 친구이고 말씀드린 대로 윗턱 부분이 아래턱 부분보다는 열성장 조금 작은 거죠. 쉽게 말하면 치열 아치 자체가 윗턱이 아래턱보다는 커야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서 어금니 부분도 그렇고 약간씩은 덮게 되는 게 정상 치열인데 보시다시피 윗치열 그 다음에 기저골부터 해서 치저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아래턱보다 큰 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씹을 때 앞니 부분도 그렇고 어금니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야 원활하게 씹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 턱이 아래쪽보다 반대인 경우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윗니라고 치면 관계가 어금니 부분도 윗아래 어금니보다 위에 어금니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 골 자체가 열성장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윗턱을 수철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쩍 벌려 줌으로써 다시 이러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이 친구는 2018년 3월 2년 전에 내원을 했었고요. 사진을 보면 여기 치축이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여기 원래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죠. 삐뚤삐뚤한 거야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아직 유치들이 3개가 남아있고 여기는 영구치입니다. 근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미 레진 치료를 해 있고 여기도 좀 뭔가 충치, 초기 충치가 있고 이 상에서 보면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저스트하거나 그래도 좀 이 아래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래치열도 아직 유치가 남아있고요. 이 외에도 판월관상의 문제는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옆으로 누워있고 또 공간은 여기 어금니는 이렇게 닫혀져 있고 원인은 대부분은 유치의 조기 발치입니다. 치아들이 얘에 해당하는 유치가 있었고 얘에 해당하는 유치가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유치가 2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썩고 어쩔 수 없이 발치밖에는 방법이 없는 최후의 방법밖에 안 남아서 발치를 한 경우 반드시 공간 유지 장치라는 그 발치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끼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치아는 공간이 없으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쓰러지기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밀리면서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결국은 공간이, 작은 어금니가 날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사진상에서 보면 여기 아래쪽 뼈 깊숙이에 작은 어금니 씨앗이 있는데 이게 옆으로 돌아가 있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얘가 나온다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덧니가 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선천적인 덧니라기보다는 후천적인 덧니를 만들게 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어서 우선은 이 치열을 바로 하고 이 아래 작은 어금니가 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브라켓을 붙이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치가 안 되고 항상 오면서 청소해 주고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 좀 덕지덕지.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일찍 교정을 하는 거는 골격적인 부조화가 있거나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빼고는 어느 정도 양치질이 되는 초등학교 후반이나 중학교나 이 정도까지 늦게 미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골격적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단순히 그냥 삐뚤삐뚤하고 골격적으로는 정상인 치아만 삐뚤삐뚤하고 암 돌출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빨리 하나 늦게 하나 크게 교정적인 효과의 차이는 없다라고 논문상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컨셉을 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진행을 하게 됐고, 이렇게 틀어져 있던 치아는 좀 많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서 제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있고, 그 사이 유치 3개는 다 흔들거려서 빼게 됐고, 여기는 영구치 송곳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6개월 지난 후입니다. 브라켓 붙이고 6개월 정도 지난 후고, 8개월 정도 지나서 보니 드디어 여기 보시면은 뭔가 스프링같이 보이는 것들이 여기 와이어랑 다르게 와이어 위로 스프링을 끼워놨습니다. 그거는 서로 이 공간을, 사실은 얘가 뒤로 갈 확률이 더 많겠죠. 여기는 앞치아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작은 어금니 하나 뼈 속에 묻혀있는 게 날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는 또 보니 입천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입천장 쪽으로 기울어져서 입천장 방향으로 나고 있어서 원래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2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친구는 또 문제점이 이쪽 치아가 여기랑 치아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 치아는 영구치, 소구치고 얘는 어금니같이 생긴, 작은 어금니같이 생긴 모양인데 유치 어금니입니다. 맨 마지막 어금니. 근데 아래 여기 작은 어금니에 해당하는 애가 올라오면서 뿌리를 녹여서 얘가 빠져야 되는데 씨앗 자체가 없어서 이걸 쓰는 데까지 잘 간수해서 써야 되는 유치를. 유치 뿌리는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뿌리만 갖고 보면 뭐 한 8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의 여기 뿌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못 씁니다. 얘는. 근데 턱뼈의 성장이 완료가 돼야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심게 되면 다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성장기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턱뼈가 완성되는 시기까지만이라도 잘 보존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치과 의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쓰라고, 크기나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서 치열상에 조금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유지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위치어를 보면 이제 공간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얘는 원래 치열로 거의 돌아왔고, 이렇게 나고 있던 치아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3개월 후에 또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공간은 거의 만들어지고, 여기도 뭐 치열상에 크게 뭐 이상은 없고 해서 위아래 치아를 이제 보면 아래턱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저스트하거나 조금 앞궁이 작은, 이렇게 딱 보기에도 얘는 좀 많이 쓰러져서 그렇지, 치아가 어금니가 조금 서로가 교합을 맞춰가는 자기의 턱뼈의 상황과 여러가지 유전적인 것 때문에 서로 씹어야 되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P이라는, 여기 보시면 뭔가 선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융합이 돼 있는 뼈고, 보통은 여기에 밴드 같은 걸 씌우고 굵은 와이어가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 가운데 장치가 있어서 조금씩 가운데가 벌어지는, 여기 이제 돌아가는 뭔가가 있는데 요거다 나사를 돌릴 때마다 공간을 벌리는 그런 방식으로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가 쩍 하고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차가 있고 개인의 성장 속도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안부 사진이라고 여기 손 사진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기에 골이 형성되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면서 성장량이 남았구나, 아니면 성장이 완료됐구나, 성장이 어느 단계 정도까지 왔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성장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래도 뭐 벌어지는 경우가 조금은 있지만 20대 중후반 되면은 이런 장치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기 교정에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 5월 사진이고요. 작년 9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조금은 여기 나길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양치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뭐 급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에 시작해서 보면은 이렇게 밴드 같은 걸로 묶여 있고 굵은 와이어가 지나가고 해서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로 90도 돌아가게 하면 얘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뭔가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힘을 주지 않았는데 이 턱뼈가 벌어지면서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잘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실 거는 이 앞니 관계가 처음 시작하기 때를 보시면 거의 윗니 아랫니가 딱 저스트하게 이렇게 물리는 관계였다면, 이걸 벌리게 되면 조금 앞니가 앞으로 나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앞니가 확 나와 있잖아요. 아까보다는 한 1, 2mm 정도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이 오버해서 벌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치아가 아래 약궁도 넓어질 수 있고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힘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정은 입을 넣든지 교정을 하더라도 치아는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훨씬 더 많이 늘려주게 되고요. 늘린 상황입니다. 얘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고, 이거는 뭐 교정을 통해서 다시 가지런하게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아래쪽에 교정 장치를 붙이고 브라켓을 붙이고 위에도 이제 진행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은 뭐 하여튼 더디게 천천히 진행한 케이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격적인 교정은 우리 얼굴을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주걱턱이라고 하죠. 클래스 3라고 하는 이런 골격적인 부조화를 갖고 계시는 분이 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 잦은 질문 중에 하나는, 교정하려면 턱도 들어갔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지만 답은 X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턱은 관절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가 조금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 턱 나와 있는 게 조금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겉 외형적인 골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골격적인 부조화를 바꿀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성장기 교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 뭐 대략 이런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아들으셔도 큰 수확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작은 종합 치과 병원을 꿈꾸는 정성을 다하는 포인트 원 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